국가정보원은 북한이 ICBM급 미사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대응 조치는 원유 공급 차단이 유력합니다. 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열렸고요. 대북 제재 추가 결의안이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사적 옵션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보름 전 이 시간에 출연해서요. 9월 9일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 수립일까지만 아무 일 없이 넘기면 대화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예측했던 분이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다시 한번 만나보죠.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구절까지만 좀 조용히 넘겨다오 했는데 결국은 못 넘겼네요. 네. 북미 간에 사실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아니, 최근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5월 달에 뭐 오슬로에서 만났다든지. 그런데, 북미 간에 서로 흥정하는 게 이게 가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결이 되려면 서로가 체면을 지키고, 그리고, 뭐, 조건 없이 서로 만나서 기탄 없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의지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의 주장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최대의 위기까지 간 다음에 협상을 하려나 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금도 지금 뭐 9월 9일 날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설사 도발한다고 해도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반드시 협상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대 위기까지 간 다음에 협상에 나설 모양새다. 그 전까지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 서로 팽팽하기만 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무슨 카드를 내밀고 지금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일단 북한은 자신의 체제 전체 생존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그 주도권적인 뭐 이른바 패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비확산 질서라든지 또 동북아에 있어서의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중시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견이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은 5월 달에 그 오슬로에서 북한의 육자회담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국장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 이 사람이 사실 육자회담 대표인데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때 전에는 사실 조셉 윤이 가리라는 건 완전히 비밀이었습니다. 뒤에 그 원비어 군 사망을 계기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조셉 윤이 거기 갔었구나라는 거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하고 전혀 대화를 안 하는 척하면서 그걸 1.5 트랙이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육자회담 대표와 북한의 육자회담 대표를 만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대해서 뭐 군사행동을 불사한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또 대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도요? 이 상황에서요? 그럼요. 미국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까지 양쪽을 다 하다가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그럼 뭐가 지금 서로 이견이 있느냐? 5월 달에 이제 그 오슬로에서 만나서 최선희가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북한이 그 대화에 추가 대화에도 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북한의 요구는 그거다. 미국의 대북 정책 철폐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화협정 체결한다. 그러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생각은 모라토리엄이 그 단지 개발 지금 중단이 아니라 아예 포기를 해라. 그러니까 잠시 멈춰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핵 포기해버려라. 폐지해버려라. 개발 자체를 중단해라. 그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뭐 시기 순서로 보더라도
북한은 미국이 먼저 해야 되고 너희 먼저 또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갈등을 벌이다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추가 도발 또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어제 국정원의 보고였거든요. 국회 보고. 네. 홍 박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지금 한마디로 미국의 약점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화형과 분노, 뭐 선제 공격 취임하자마자 선제 공격 얘기 계속 해대다가 예. 그러다가 또 뭐 그 리조트에 가서 골프 치다가 나와가지고 화형과 분노해서 핵 공격도 불사한다는 그런 시사를 하다가 예. 또 안보 보좌관은 예방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예. 이 그 상대방의 무기 개발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 공격 징후가 없는데 가서 그냥 선제 공격하겠다. 이거 예방 전쟁이거든요. 예. 이걸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다면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그렇다면 우리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괌에 대해서 포위 사격하겠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자제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갑자기 또 뭐 좋은 징조가 보이고 있다. 좋은 소식이 올지 모른다 그러고 미국의 그 사성 장군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지 군사적인 군사력은 외교 해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그 미국의 군사 옵션은 이건 말뿐이구나. 이걸 김정은이가 눈치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심하고 핵실험까지 이제 간 거죠. 일본 너머로 미사일 쏘고 핵실험까지 갔는데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제 미국이 군사 해법을 또 하겠다 그러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하겠다 그러는데 뭐 중국과 러시아는 또 반대하고 있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김정은이가 과연 멈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계속 제재 일변도 대북 정책을 한다면 김정은이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사실 한국을 볼모로 잡고 끝까지 더 도발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은 이게 그 정면 충돌은 한반도의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한테는 파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 제재에는 동참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충실히 해나가지만 그렇지만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제재는 충분히 하고 우리도 따라하겠지만 협상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북한에게 나중에 협상 타결 시에 제공해야 될 반대급부 인센티브만 늘어날 뿐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어쨌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거다라는 지금 문정부 기조에 홍 박사님도 전적으로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가 나면 우리가 죽는 거니까. 그럼 미국이나 일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니까 이 말씀이신 건데. 그럼요. 온 국민이 그 점은 동의하시라고. 문제는 그럼 최종 테이블로 어떻게 끌어들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우리랑은 얘기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끌어들인다는 거죠? 일단은 북한이 떨어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그들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요. 일단 그래도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남북대화가 되면 남북대화로도 해보겠지만 북한이 안 나오니까요. 남북대화에 안 나오는 건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 거의 유사하게 접근해 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대화협에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국의 대북 유화 발언이 효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그 트위터 쓴 건 정말로 그 외교적인 결례이자 상황 판단 잘못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한국에다 탓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라도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하자. 아직도 미국은 조건을 여러 가지 걸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조건들이 상당히 완화돼가지고 좀 이를테면 핵과 미사일 먼저 중단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국들을 도발하는 발언과 행동을 안 하면 대화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북한의 선행동을 뭔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북한이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하자. 미국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현재 미국이 그렇게 할 것인가인데 일각에서는 우리도 전술핵 배치하는 이 방법도 오히려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막 올라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전술핵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는 1년 전부터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한 몇 년 전에는 그걸 강력히 반대했는데
이제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국가 안보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소명인데 예. 북한이 언제라도 서울을 완전히 엊그저께 발사한 핵실험을 탄두로 만들면 서울에 뭐 거의 불모지가 되는데 서울이 200만 명이 사망한다는 얘기죠. 200만 명이 최소 사망하고 예. 서울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위적인 수단이 전혀 없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런데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네. 북한도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마저 핵을 가지게 되면 북한에다가 비핵화 주장할 명분도 잃게 되고 그렇죠. 또 그러니까 한반도가 남북으로 화약고가 되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만 죽는데 같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므로써 평화를 지키고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라는 거는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대북 핵 억지력을 확보한 다음에 예.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핵 협상을 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게 한다면 대철수시키겠다. 전술핵도. 예.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도 강력히 반대하겠죠. 아하. 그러나 제가 보기엔 사드보단 덜 반대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걸 뭐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예. 그러나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라는 것으로 핵 억지력을 확보하고 북핵 문제도 해결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결책으로 예. 제가 제시하는 거죠. 한시적 전술핵 배치라는 오늘 좀 온건론자한테선 잘 안 나오는 조건부 방법인데 예, 이 이야기를 제시해 주셨어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